1억 원 미투 공개된 목소리. 먼저 논란의 여지, 반박의 여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용을 단락별로 준비했습니다. 주제별로 준비했습니다. 분류를 좀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한 거죠. 통화 녹취가 총 7시간 상당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나중에 한번 와서 우리 팀으로 와.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좀 의외의 호칭이었어요.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직원 이모 씨가 누나라고 호칭을 합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누나한테 가면. 요게 이제 논란의 표현 중 하나예요. 과연 이걸 정식 취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도 분분한데 글쎄요. 취재하는 사람이 취재받는 사람에게 호칭 누나.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몰라, 의논해봐야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누나. 김수현 교수님. 이 누나라는 호칭,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게 사인 간의 대화임을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자하고 어쨌든 취재원의 대화라는 게 어떻게 사적 대화할 수 있냐라고 아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거를 사인 간의 대화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호칭이 이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누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동생이라고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한 6개월에 걸쳐서 7시간 통화를 했다고 하니 다 합쳐서 7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니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일단 호칭이 누나 동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없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될 거라는 생각 혹은 녹취록이 혹은 녹취 파일이 이렇게 방송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의 소리라는 그 매체, 인터넷 매체가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뉴스타파에서 좀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두둔해 주는 그런 방송을 했던 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김건희 씨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편하게 또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스스럼 없이 모든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이게 지금 MBC에서는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이 녹취 파일을 방송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일부만 인용이 돼서 일부 발언들만 이렇게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 우리가 이런 그 녹취 파일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그냥 김건희 씨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건희 씨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이 이제 미투 발언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미투 발언과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에게 캠프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일 잘하면 돈도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사적 대화라도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제 방송을 저도 봤는데 어떤 그 공익이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들어서 과연 추구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 출신의 김수현 교수의 생각은 누나 호칭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해서 보도할 만큼 공익적인 보도의 목적이 있기 어려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선 후보의 이제 배우자이고 영부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이 녹음 관련한 걸 MBC에 괜히 줬다 이런 오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방송을 안 해줬다 이런 주장이라서 아마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MBC가 워낙에 논란이 되고 사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송하는데 부담을 가져서 그나마 정치적으로든 국민들한테 조금 민감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가벼운 소재를 선택해서 1차 방송에 내보낸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치기 MBC한테 괜히 줬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빼고 공개를 한 것 같다 이런 어. 취지의 발언인데요. 뭐 2차 방송도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되게 뭐 심각한 거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에서 이제 수다 떠는 정도 수준 아니야 이런 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공적 목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조금 눈에 이건 좀 심각한데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수다 떠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인식이 저렇다고 한다면 윤 후보님께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성격이나 철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네. 부부는 또 같이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것인데 예를 들면 미투에 관한 굉장히 왜곡된 시선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성폭력 피해자, 실제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들으면 그럼 내가 돈 안 받아서 지금 고소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2차 가해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무릇 일간 뭐 소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인권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민 중에 예.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희정 사건은 뭐 공분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거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사실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낸 거잖아요. 잠시 후에 검사들이 자세한 유죄한 내용은 잠시 후에 거니까. 또 말씀해 예, 주시고요. 그런 면들이 예. 조금 약간은 지도자로서의 평가에는 또 네. 도움되는 요소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의 생각은 김수영 교수님과 좀 다릅니다. 충분히 공인으로서 검증의 대상의 발언이었다라는 이견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제별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거기 때문에 안희정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